안녕하세요, 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셀렉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셀렉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셀렉트가 갖고 있는 구절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후에 오더바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간단히 정렬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구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집계 함수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갑자기 셀렉트 구절을 넘어간다고 하니까 집계 함수를 왜 설명 안 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집계 함수는 셀렉트 구절과 같이 사용돼야 돼요. 예를 들어 오더바이라든지 그룹바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셀렉트 구절을 설명하면서 집계 함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셀렉트 구절은 무엇이냐? 셀렉트 구문에 사용되는 옵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mad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셀렉트 구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사용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from절, where절, 그다음 groupby절, having절, 그 다음에 orderby절입니다.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순서도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셀렉트 구문을 작성할 때 이 구절들에 대한 내용과 구절들에 대한 순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 뜻이 무엇인지는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면 될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걸 다 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순서가 꼬이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셀렉트를 작성할 때마다 이 4개 같이 사용된다 그러면은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보고, 사용하는 방법은 그 다음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from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를 가공 처리할 건데 가공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연산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from절에서는 테이블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테이블이 갖고 있는 레코드를 합치는 연산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from절에 오는 것은 격자형 데이터를 마련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where절이 사용되면은 필터링이 돼요. 여기서 조건에 맞는 것만 레코드를 필터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집계를 하게 되면은 이곳에서 납입금을 냈던 횟수를 집계하겠다, 횟수를 집계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납입금을 몇 번 냈는지 이렇게 집계하겠다. 그때 사용되는 함수가 count 함수, average 함수, minimum, maximum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집계 함수예요. 자, 그룹 바이절을 통해서 이런 집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집계된 내용에서도 필터링을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 집계된 내용을 가지고 필터링 하고 싶을 때는 where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집계 함수는 where절에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집계된 결과를 우리가 필터링 하겠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having이에요. having이고, 자, 그 다음에 남겨진 게 있다면 order by라고 해서 정렬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select가 가지고 있는 그 구절들이 하는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from에서 격자형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걸 where에서 필터링하고, group by에서 그것을 집계하고, 집계된 이후에 정렬할 것이 있으면은 정렬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텐데요. 자, 저희가 from절은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ere절, 많이 써봤죠. 비교 연산자, 패턴 연산자 등등을 써서 이제 where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울 것이 뭐냐면, 이 순서로 따지면은 그룹 바이절일 텐데, 이제 그것보다는 오더 바이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더 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렬할 때 쓰는 거예요. 정렬할 때. 그때 이제 정렬하는 방법이 오름차순 정렬.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으로 정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 descending, ascend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descending은 내림차순이죠.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정렬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정렬할 때 쓰는 그런 옵션인데, 그럼 정렬 어떻게 합니까? 자, 정렬한 예로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원 테이블에서 저희가 회원 레코드를 정렬하고 싶어요. 근데 기준이 이름을 기준으로 역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오 라고 하면은 정렬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합니다. 멤버 테이블에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때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디센딩 방식으로. 자, 이 옵션은 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빼게 되면 기본은 어센딩이 됩니다. 그래서 어센딩을 할 때는 얘를 안 써도 되는데, 디센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림차순은 반드시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정렬해보면 그 결과값이 정말로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제가 그 회원 테이블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이 노티스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노티스는 이렇게 조회하면은 히트 수가 있어요. 히트 수가 22, 0, 1,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히트 수를 기준으로 정리할 건데 오더 바이에서 해서 히트를 기준으로 정리하겠다. 자, 뒤에다가 옵션을 안 쓰면 무조건 오름차순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보니까 히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반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디센딩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디센딩으로 하게 되면은 정렬이 이제 디센딩 방식으로 정리되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거꾸로 됐습니다. 와, 진짜로 역정렬이 되네요. 자, 그럼 여기다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자, 회원 중에서 박씨의 성을 가진 회원을 줘야 합니다. 단 나이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일단 박씨 성을 가진 회원을 줘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랍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일단 패턴 연산자를 써서 박씨 성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서 나이를 기준으로 어센딩 방식으로 정렬을 해야 되겠죠. 정렬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준만 잡으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옵션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할 사항이 뭐냐면은 자, 셀렉트 절에서 사용될 수 있는 from, where, 그다음 order by가 있는데 이 순서는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where 절에 먼저 와야 되고 order by가 그 다음에 와야 돼요. 굳이 순서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럼 뒤에서 서브 쿼리 할 때 그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order by를 배웠으니까 where 절과 함께 게시글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히트 수를 가지고 정렬을 했는데 히트 수가 지금 현재 다 달라요. 근데 조회수가 같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일부러 조회수를 같게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를. 자, 지금 화면을 멈춰놓고 제가 조회수를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은 이게 보는 것처럼 예, 조회수가 같은 게 두 개가 보여요. 하나는 23, 하나는 9. 이게 두 개가 같죠. 자, 이럴 경우 저희가 정렬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히트 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차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23, 23, 99인데요. 그 순서 내에서의 또 다른 순서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이 작성자 아이디를 기준으로 뭐 내림차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컬럼을 기준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히트 수가 같을 경우에는 저는 등록 일자가 더 많은 순으로 추가 2차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레그데이트라고 한 녀석을 써주는데 쉼표로 구분해 쓰고요. 또 이후에 정렬 옵션을 디센딩 할 거면은 디센딩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차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조 보시면은 예, 정렬이 됐는데 이것이 같을 경우에는 2차 정렬된 걸 볼 수 있어요. 더 큰 게 위에 올라갔죠, 그죠? 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더 큰 숫자가 위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정렬 방식에 대해서 봤는데요. 저 다음 시간에는 집계함수, 그 다음 시간에는 순위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